황희찬 선수가 1라운드에 바로 선발 출전해서 원톱으로 출전해서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이 경기 울버햄튼이 리즈에게 패배하긴 했습니다만은 우리 대표팀에서 사실 핵심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 선수가 황희찬 선수이기 때문에 선발 출전 여부 그리고 어느 정도의 폼을 보여주는지가 중요했는데 폼은 괜찮았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대표팀에서도 중요한 이유가 어쨌든 손흥민이라는 에이스는 모두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핵심 자원이고 그렇죠. 견제가 집중적으로 매우 들어가 있고요. 근데 손흥민이 한쪽에서 상대 수비에게 고립이 됐을 때 반대쪽에는 공간이 생길 수 있고 그 반대쪽에서 공간이 났을 때 더 잘하는 황희찬이 대기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황희찬의 폼은 우리나라 대표팀에서도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손흥민의 반대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크고 손흥민이 미끼 움직임으로 상대의 어떤 견제나 수비를 끌어당겼을 때 거기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도 황희찬 선수가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황희찬 선수가 웬만하면 월드컵 이전까지 좋은 폼을 보여줘서 만약 우리가 손흥민 선수가 더 집중 견제를 받으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럴 때 황희찬이 혀를 좀 뚫어주기를 바라야 되는 위치에 있어요. 쉽게 보면 딱 그런 구도가 잡히기 때문에 황희찬이 11월 정도까지 계속 좀 좋은 폼을 보여주는 게 매우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죠. 사실 이 선수가 되는 날에는 진짜 손흥민 못지않게 좋은 파괴력을 보여주는데 안 되는 날에는 뭔가 터치도 좀 아쉽고 오프 더 볼도 좀 아쉽고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 걱정했었던 1라운드에선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물론 라우리 메네스가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가 원톱으로 기용된 것도 저희가 좀 감안은 하긴 해야 돼요. 그렇죠. 이번에 라우리 메네스가 프리시즌 중에 부상을 당했고 그쵸. 울버햄튼이 공격수 영입 링크가 있긴 했었어요. 뭐 대표적으로 황의조 선수도 있었고 했으니까. 그쵸. 근데 일단 추가 보강은 없는 상태에서 라지 감독은 황희찬을 리즈전에 이제 출전을 시켰는데 지난 시즌에도 라우리 메네스가 못 나오거나 뭐 징계를 받았거나 할 때 최전방 공격수를 본 적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일단 리그 8경기를 남았는데 공격 포인트는 없었고요. 영향력도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오히려 최전방 자리에서 더 상대에게 경합을 받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황희찬 선수의 어떤 그 경기 내용이나 영향력, 심지어는 포인트까지도 다소 미미한 센터포워드에서의 어떤 경기들이 많았었는데 근데 이번 리즈전에서는 예상 밖으로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시즌대로라면 오히려 최전방에서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경기 전까지는 걱정이 됐지만 막상 경기를 봤을 때 굉장히 뭔가 가벼운 몸놀림들이 나왔고요. 황희찬 선수가 배우 침투는 물론이고 침투를 가져간 이후에도 되게 자신감이 있어 보였어요. 볼 터치 그리고 터치를 가져가는 부분에서 이제 간결하게 판단을 좀 내려주니까 박스에서 볼 잡고 바로 주위 동료에게 연계를 해주거나 아니면 잡고서 슈팅까지 그 한번 좋은 그 발등 쪽에서의 터치로 슈팅을 가져갔던 모습도 있었는데 이런 점들이 황희찬 선수가 유독 시즌 초반에 자신감이 좀 있었다. 그리고 센터 포워드로 보여준 움직임도 훌륭했다라는 부분을 또 알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황희찬이 이번에는 상대 수비와의 어떤 경합도 적극적으로 가져가는 모습 덕분에 이선 자원들한테 많은 공간을 창출해 주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서 일단 인상적인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울버햄튼 2선이 부상, 잔부상 이슈라던가 뭐 장기 부상에 회복한 뭐 네투도 있습니다만 네투, 포덴스, 깁스 화이트는 젊고 충분히 2선에서 파괴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거든요. 이 선수들과 황희찬 선수가 함께 나오니까 확실히 좀 공격 쪽에서는 특히 전반전은 울버햄튼이 괜찮았던 거로 좀 생각이 돼요. 그렇죠. 일단 황희찬 선수가 좀 활발하게 배우 침투를 하면서 상대 수비를 좀 눌러주는 역할을 맡았죠. 그래서 침투를 가져가는 최전방 공격수가 있을 때는 상대 수비가 뒤쪽으로 물러나지면서 자연스럽게 그렇죠. 수비하고 미드필더의 사이 공간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공간 내에서 네투, 포덴스, 깁스 화이트가 좀 편하게 뛰놀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가 최전방 자리에서 보여준 움직임의 의의는 첫 번째로 상대 수비를 눌러주면서 이선들에게 좀 많은 공간을 주어줬고 이선들이 그러다 보니까 좀 역할을 계속 바꿔냈어요. 깁스 화이트도 안쪽으로 들어오고 네투도 막 오른쪽에서 관여될 때도 있고 포덴스의 경우도 원체 이 선수는 공간 이해도가 좋은 선수여서 이곳저곳 뛰어다니면서 공격진이 전체적으로 좋은 폼을 보여주는데 최전방 황희찬 선수가 일조했던 부분이 저는 꽤 크다고 생각을 했고요. 황희찬이 측면으로 빠지면 이선 자원들은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자유롭게 침투를 하는 모습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선 자원들은 네투의 경우도 그렇지만 온더볼 스킬들이 꽤 좋은 자원들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볼을 잡고 직접 드리블을 치면서 슈팅을 하기까지 황희찬이 미끼 움직임으로 공간을 만들어주는 모습도 역시도 많이 볼 수 있었다. 사실 뭐 원톱의 유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골 잘 넣고 연계도 되고 침투도 되고 이런 맞는 공격수가 있으면 좋죠. 근데 맞는 공격수가 프리미어리그 팀이라고 20개의 팀이 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팀은 그게 안 되면은 연계가 좀 포스트 플레이가 되는 공격수를 원톱에 매치시켜서 2선을 살리는 방안들이 있을 거고 이것도 안 되면은
침투를 통해서 뒷공간의 수비에게 계속 부담을 줘서 다른 이선들에게 공간을 주는 공격수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황희찬 선수는 제가 말한 이제 후자의 경우이기 때문에 울버햄튼의 이선을 좀 살릴 수 있는 움직임을 좀 만들어 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황희찬 선수가 이 실제로 이제 그 포덴스의 골을 도울 때도 박스 쪽에서의 좋은 위치 선정과 약간 측면으로 빠져주면서 포덴스가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바로 이마를 통해서 헤더로 떨궈주고 이걸 포덴스가 꽤 크게 바운드가 튀는 형태로 잘 슈팅을 가져가면서 그대로 먼저 선제골을 넣을 수 있었던 울버햄튼인데요. 네. 어쨌든 황희찬이 최전방 공격수로 보여줬던 기능하는 역할들은 이랬었고 그러다 보니까 황희찬의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봐서인지 후방에서도 적극적으로 롱패스가 뿌려졌는데 황희찬이 침투하는 뒷공간 쪽으로 많이 좀 뿌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황희찬 선수가 받아내면서 전체적으로 경기 영향력은 매우 우수했던 날이 아닌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황희찬의 시즌 초반 폼이 괜찮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울버햄튼이 졌는데 이날 경기를 보면은 대체로 좀 측면으로 공이 나간다라고 해야 되나? 저는 그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팀이 너무 네베스에게 의존을 많이 합니다. 덴동커가 좀 너무 아쉽더라. 덴동커를 그래서 선발로 쓰는 거는 저는 되게 좀 비추천인데 네베스의 어떤 배급, 네베스의 공격적으로 나가서 측면에 어떤 그 볼을 받아주는 보조자 역할? 왜냐면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이 올라가서 측면 수적 싸움에 도움을 줘야 되거든요. 라지 감독도 트라이앵글 형성을 굉장히 좀 중요시 여기는 감독인데 풀백과 윙포워드가 이렇게 공격 가담을 해서 올라갔을 때 그러면 중앙 미드필더가 좀 같이 받쳐주면서 트라이앵글 형성에 일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덴동커가 그 부분에서 일조되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후반부에는 감독의 지시가 좀 있어서인지 덴동커도 좀 왼쪽으로 빠져서 나름 트라이앵글의 보조자 역할을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원체 이 선수가 발이 투박하다 보니까 네베스가 있을 때만큼의 결과물들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네베스에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울버햄튼은 의존을 하게 되는데 근데 네베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술적인 역할상 네베스도 후방을 받쳐야 될 때는 뒤에 머무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베스가 못 올라가는 상황에서 울버햄튼의 측면 공격은 지나칠 정도로 단조로운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팀의 패스가 중앙은 뚫지 못하고 너무 측면으로만 와이드하게 나가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와이드하게 나갔을 때 결국 측면에 키를 쥐고 있는 선수는 왼쪽 풀백의 아인누리인데 이번에 아인누리 선수가 그렇게 좋은 폼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즈한테 결국 중원 싸움에서는 밀렸고 역습 때 이제 실점 장면이 좀 많아지면서 결국 2대1로 패배를 했는데 뭐 저희가 황희찬 선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황희찬 선수도 사실 잔부상이 좀 많은 선수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전반 30분쯤부터 이제 사타구니 쪽에 통증을 좀 호소했었는데 이게 후반전 초반까지도 화면상에는 그게 좀 보였어요. 그래서 이 지난 시즌에도 분명 부상 이력이 있었던 황희찬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부상 없이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라우리 메네스가 아직은 시즌 초반 결장이 좀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황희찬 선수가 지금의 폼 그대로 한동안은 최전방 공격수로서 역할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깁스 화이트가 이번에 또 나와서 보여준 폼이 꽤 괜찮았거든요. 그러면 이선은 부상에서 이제 돌아와서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계속 좋은 폼을 좀 올려주고 있는 페드로 네투 그리고 포덴스도 나오고 안 나오고의 차이가 울버햄튼 경기력을 보면 제법 큽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이선은 네투, 포덴스, 깁스화이트로 3명이 좀 한동안은 갖춰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전방에 황희찬까지 아마 황희찬 선수가 이런 이선의 구성을 봤을 때 한동안은 최전방으로 뛰어야 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울버햄튼은 한동안은 왼쪽 공격 위주로 좀 나갈 것 같긴 합니다. 이 공격을 할 때 전형을 보면 조니 카스트로는 아인누리보다는 대체적으로 후방에 머무르면서 변형 백스리에 2명의 미드필더를 세우는 3-2 형태의 빌드업을 좀 많이 구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아인누리가 공격적으로 더 올라가게 되는데 일단 아인누리의 공격적인 폼을 떠나서 많이 올라가는 만큼 팀의 공격 방향은 주로 왼쪽에서 제가 볼 때는 많이 보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인누리의 어떤 침투, 네투의 볼음반, 황희찬도 톱이지만 사실 황희찬이 지난 시즌 왼쪽 윙을 많이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황희찬이 또 왼쪽으로 많이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왼쪽의 수적 우위 과정이 많이 보였는데 아마 한동안 황희찬 선수가 또 최전방 공격수로 뛰게 된다면 최전방이지만 왼쪽으로 빠져주는 움직임 또 뒷공간에 파고들면서 상대 수비를 누르고 롱패스를 받으려는 움직임 그리고 황희찬이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이 선들이 자유롭게 프리롤에 가깝게 스위칭을 하는 모습까지 우리가 울버햄튼 경기를 보면서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황희찬의 움직임으로 기능되는 부분들이 측면과 중앙의 어떤 공격에 있어서 모두 다 좀 나온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좀 기대하면서 한동안 울버햄튼 경기를 좀 팔로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라지 감독이 지난 시즌에 이제 4백 3백 오가면서 특히 이제 3백에서 안정적인 수비, 조세석 골키퍼의 진짜 미칠 듯한 선방 때문에 버티는 힘을 보여주는 축구를 했었는데 올 시즌은 이제 확실히 4백으로 가면서 뭐 투톱을 쓰든 원톱을 쓰든 좀 공격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 황희찬 선수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원톱으로 활약한 거는 라지 감독에게 게드스도 지금 링크가 진하게 있는 상태에서
물론 모건 깁스 화이트는 또 노팅엄 포레스트 링크도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원톱으로 나서서 본인이 좀 해줄 수 있는 것을 보여준 거는 올 시즌 전망을 그래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신호이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시즌 초반 황희찬 선수의 1라운드 결과 내용은 상당히 의의가 있었고 맞아요. 울버햄튼은 패했지만 앞으로 수비와 중원의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하면서 울버햄튼이 전력을 가다듬어 나갈지가 이제 지켜볼 포인트 같습니다. 적어도 지난 시즌 울버햄튼 경기보다는 조금 더 역동적인 경기를 저희가 기대해도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